안녕하십니까. 고등부 10년차 강사 남보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유난히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제게 오셔서 선생님, 저희 아이가 나름 대치동 바닥에서 영어 A 받고 들어왔어요. 선행도 잘 되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기 내신하고 나니까 저희 아이 3등급 나왔어요. 5등급 중에 3등급 나왔어요.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들을 정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자,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영어는 성실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 아닙니다. 선생님 성실한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성실한 거 좋은데요. 다른 말로 하면 암기만 해서는요.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미 4년, 5년 전부터 암기를 해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팁 드릴게요. 그나마 강남의 일반고 같은 경우 암기하면 점수가 조금 나온다라고 들으셨던 그 학교들 있으시죠? 그 학교들마저도 시험 유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요. 아직도 많은 유명 특강 수업들은요. 10년 전 예전의 구식의 교재로 더 이상 새로운 유형의 시험에는 통하지 않는 문법 수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유형이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되게 자신감 있게 써놨죠. 그러면 부모님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남보람 쌤 수업은 그럼 뭐가 그렇게 달라? 궁금하시죠? 그런데 네, 제가 그 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부모님들 눈으로 직접 현재 달라진 시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 시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학교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냥 본문을 주고 본문에 있는 문장을 발췌해서 자, 어법상 틀린 거 찾아봐. 이거 문법 못하는 친구들도요. 제가 시켜보면 웬만큼 암기하면 점수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을 완전히 변형을 합니다. 지문을 완전히 변형을 하고요. 더 이상 공부해서 암기해서는 안 되는 문법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미 대치동 중학교에서도 이런 시험 유형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답형의 변화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전 교육 같은 경우는 누가 성실하게 암기를 잘했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현재 시험을 잘 보시면은요. 보기에 어휘를 활용하고 조건에 알맞게 어법을 변형하여 영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핵심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굉장히 고차원적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들요. 생각보다 고등학교 학생들 어려워해요. 쉬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요. 많은 학교들의 시험 유형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진짜 실력을 물어보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수업들은 왜 과거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학원에 뭐 특강 수업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서답형 대비라고 간판은 걸어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교재를 잘 들여보시면은요. 예전 교재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구장창 영작 문제는 주는데 도대체 영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건에 맞춰서 문장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는 문법 수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왜? 시험령이 이제 변했기 때문에요. 이걸 대비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례는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례는 다릅니다. 궁금하시죠? 그쵸? 자, 제가 7년째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4년 전에 새 교육과정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었어요. 자,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제가 이미 4년 전부터 이런 새로운 시험의 본질을 파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서답형 난이도가 극악에 달해서요. 평균 점수가 40점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공부해서 안 되는 시험이야 라고 외칠 때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험 유형을 아이들이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4년 동안 제가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주 맛보기 특강 동안 그러면 중학교 학생들은 서답형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기초를 가르칠 거예요. 자, 그 기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제가 그림을 2가지를 가져왔잖아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많은 학생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은요. 아이들이 유명한 문법 수업이라는 문법 수업을 다 섭렵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머릿속은요. 개념이 다 따라 놀아서 정작 문장 안에서는 또는 문장 안에서는 개념을 전혀 활용을 못합니다. 제가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 개념의 파편화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머릿속에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개념을 연결해주는 지도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감하실 겁니다. 집에 와서 뭐라 그러냐? 문법 수업 어땠어? 외계인 용어. 또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놈의 암기. 그냥 암기 과목이야. 그쵸? 자, 아이들 인식에서 이 문법이 암기 과목이 되는 순간 제가 장담합니다. 서답형 글렀어요. 서답형 글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제가 2주 맛보기 특강 수업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시면은요. 저의 수업에는 최종 목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냐?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모든 문법은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이냐? 문장, 완전하고 온전한 의미를 갖춘 문장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갖고 왔죠. 투부정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답형에서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투부정사가 온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 그리고 2번째 최종 목표는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문장의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문장의 설계도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자, 문장에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의 가장 큰 틀이 무엇일까요? 뼈대죠. 바로 주어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뼈대를 먼저 가르치지 않고요.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오늘 형식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 이 형식은 완전한 자동사라고 하고 이 형식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해. 이 형식 동사에는 감각동사가 있어. 라고 이렇게 총알을 발사하듯이 탕탕탕 쏘기만 하면요. 아이들은 절대 문장을 볼 때 설계도를 보지 않아요. 그저 뭐가 될까요? 개념, 암기 이것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장의 설계도를 가르치는데 뼈대를 먼저 알려주고요. 2번째 이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 뼈대에 붙어있는 살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위치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강조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 수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장을 위한 문법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2단계 무엇을 할 거냐? 그날 배웠던 문법을 문장으로 활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제 수업에 예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수능이나 토플, 탭스 지문을 하나를 읽을 거예요. 읽은 다음에 자, 보시면은요. 한글 요지를 먼저 쓰게 하고요. 자, 이제 2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은요. 위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자 하는데 주어진 어휘, 본문 안에 나오는 어휘를 어법상 알맞게 변형하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이 연습이 왜 중요하느냐? 요지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그 메인 어휘가 온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단순한 문제인 것 같은데도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3등급 아이들부터는 이거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주제를 영작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런 후에 주인공이죠. 지금 보시면은요. 아까 1단계, 2단계보다 어때요? 상당히 조건도 까다롭죠. 보기 단어도 많고요. 그죠? 이 보시면은요. 단순히 제가 한글 해석을 주고 영작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글의 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요지를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온전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시켜보면요. 선생님 이거 그냥 고등학교 내신에 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제 4년 경험상 이 수업을요. 내신 시작할 때 하잖아요. 애들 못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뇌가 굳어 있습니다. 열의 압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해보니까 중학교 때 시작을 하면요. 처음 1주는 놀래요. 난 이렇게 안 배웠는데? 내가 배운 거는 한국식 문법, 또 내가 배운 거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자연스러운 영어였는데 놀라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감 잡았어요.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갔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학생이 선생님 저 어떤 식으로 서답형이 나오든지 다 자신 있어요. 선생님 저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말이 빠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또 둘째 라이딩을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평소보다는 좀 말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맛보기 2주 특강이기 때문에 독해의 힘을 그렇게 많이 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글의 요지를 찾을 때 제가 적어놓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요지 찾는 연습을 하겠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아주 뭐라고 돼 있을까요? 남다른 복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 복화 수업은 어떻게 다르냐? 보시면 단어의 생명 불어넣기라고 쓰여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요. 단어를 잘 외워요. 학원 성적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휘를 가지고 제대로 문장을 온전한 문장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말고요. 온전한 의미 있는 문장 하나라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어휘는 죽은 지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어휘, 어법과 마찬가지로 어휘라는 거는요. 요리 재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써있죠. 요리 재료가 가득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른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자, 그래서 매주 어떠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냐.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험을 너네는 매주 보게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obsess, 사로잡다라는 지금 단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과제로 이 관련된 파생어를 모두 암기하게 할 겁니다. 여기서는 암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암기해야 돼요. 어휘는 암기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다른 단어들과 그리고 관련 파생어구까지 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시험을 보게 될 것이냐. 자, 보시면은요. 단순히 한글 해석과 단어가 올바르냐라는 걸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해석과 어법의 쓰임이 맞으면 O, 틀리면 X.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어휘를 사용해서 어휘 해석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법까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테스트 예시입니다. 자, 그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가주어 진주어라는 이 표현을 배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는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그 문법 표현 플러스 아이들이 외운 단어로 보시면은요. 조건에 알맞는 그리고 이 한국말에 알맞는 문법 문장을 영작하라라는 이러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제 수업에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휘와 문법은 뭐다? 문장이라는 요리를 재료한다고 했죠.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별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저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느냐면 문장이라는 요리를
제대로 요리하는 방법, 무엇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맛있는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 제 수업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매주 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해하시죠? 선생님 관리는요? 제가 관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등학교 때. 왜? 저한테는요, 제 시그니처인 출구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저는 빠이빠이 하지 않습니다. 빠이빠이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그날 배운 내용을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 사람의 한 문제씩 확인을 받고 통과해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못하면 집에 못 가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업 시간에요. 집중력이 정말 끝내줍니다. 왜? 통과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꼼꼼한 피드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제 시험을 보고 제가 당연히 시험 점수를 쌓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는 단순히 점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주 집에 가서요. 새벽에 모든 아이들의 시험지를 검토를 합니다. 보통 고등부 같은 경우 한 수업당 한 3시간 걸려요. 제가 왜 그런 작업을 걸치느냐? 그 시험지를 통해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약점,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거에서 오류를 범하는지,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제가 상세하게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클리닉과 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8월 20일 수요일 6시부터 맛보기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뒤로 클리닉과 제시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보기 특강 같은 경우는요, 학원에서 조금 더 자세히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